당진풍신고등학교 3학년 특집방송 문학작품 감상실 샤우드 앤더슨 원작 기영 각색 숲속의 죽음 오늘 이 시간에는 1876년에 출생, 1941년에 사망한 미국의 작가 샤우드 앤더슨의 단편 소설을 방송극으로 각색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샤우드 앤더슨은 오하이오주 캠든에서 가난한 마구상의 아들로 태어나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시카고로 나아가 가지각종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독학으로 문학 수업을 한 다음 끝내는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고 작가 생활에 종사,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의 작품은 한마디로 인간 생활의 내면적 진실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소개되는 숲속의 죽음은 1936년에 출판된 단편집의 타이틀 스토리인데 작가는 이 작품에서 매우 서정적인 인체로 한 부인의 죽음을 신비스럽고도 아름답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 가난한 부인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렇다고 그 부인과 제가 그 어떤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그 부인의 이야기는 제 상상력과 제가 만났거나 보았던 그 부인의 단편적인 모습, 그리고 훗날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그 부인에 대한 소문들을 모자이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는 왜 굳이 그러한 부인의 이야기를 쓰려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데, 솔직히 그 까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그 부인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모습은 그 부인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의 모습은 제게 오래도록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년이었던 형과 저는 우리 집 앞 양지 쪽에서 만화 등을 즐기면서 자그만 우리 읍내를 찾아드는 시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라임즈 부인, 혹은 노파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그 부인 역시 바구니에 달걀 몇 개를 담아서 우리 읍내를 찾아오는 그런 시골 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야, 샤우드야. 네가 불쌍해 된다는 부인이 저기 오고 있구나. 어디? 응, 저기 봐. 식료품 상점 앞에 서 있잖니. 또 완두콩을 살려나 보지? 아니면 뭐 약간의 설탕과 밀가루를 사겠지. 그리고 푸주간에 가서 내버리는 내장고기를 좀 얻거나. 그리고 말없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가겠지. 야, 샤우드. 응, 형. 이상한 건 말이다. 네가 저 그라임즈라는 부인이 불쌍해 된다는 말을 한 다음부턴 내 눈에도 왠지 그렇게만 보이고 있어. 도대체가 저 부인은 말이 없고 읍내 사람들도 저 부인에겐 말을 걸지도 않고, 저 푸주간 아저씨만 한두 마디 말을 건네는데 그 아저씨도 저 부인 처지가 안 됐다는 투였어. 그러고 보니 넌 자세히도 관찰했구나. 이 관절염 때문이지 뭐. 난 애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는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전 그 부인이 우리 읍내에서 4마일가량 떨어진 작은 개울도 위에
초락한 오두막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불량된 남편과 21살짜리 아들과 함께 소, 닭, 돼지, 말, 개 등의 동물들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심 탓이었겠지만 그 부인의 남편은 남의 말을 곧잘 훔쳐서 팔다가 징역살이를 한 경험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나갈 옆에서야! 그딴 못 내놨지! 이래이! 야, 이 옆에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빨락빨락 문부터 열어주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게? 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 이 피가 옆에 내가 아직도 그놈의 독일놈 농장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에? 어서 대답해봐! 니가 뺐냐! 그러니까 그란주 부인은 어린 처녀 시절에 독일인 농장주인 집에서 계약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계약고용이지 그 제도는 노예제도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다가 광폭했던 그 독일인 농장주는 어린 그라임즈를 집적거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남편 제이크가 그 독일인 농장주를 주먹으로 때려눕히고 그라임즈를 구해냈다고도 했습니다. 야, 이 옆에 너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말을! 저녁 식사 올리겠어요. 야, 내가 언제 배가 고프다고 했어? 당신은 당신 남편이 시키는 줄 아는 게야 뭐야? 야, 차라리 술을 줘. 술! 그래, 술! 어? 술은 집에 없습니다. 피난먹을 옆에 내봤나? 아니, 당신은 아직도 당신 남편의 주식이 실라는 것도 모르는 게야 뭐야? 응? 응? 왜 또 꼴먹은 벙어리야? 계란 몇 개를 팔아서 당신 술을 대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젠장! 닭을 갖다 팔면 될 거 아니야, 닭을! 그래! 소를 갖다 팔던가! 이런 제이랄! 왜 이렇게 융통성 없는 옆에 나고 사니? 이곳에는 할 수밖에! 그렇지만 그라임즈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말이 소용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남편 그라임즈 가문은 꽤나 부유했다지만 제이크가 아내를 맞았을 때쯤엔 물려받았던 재산을 몽땅 탕진, 벌채할 제목도 없어졌고 땅도 거의 남의 손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지만 그라임즈 부인은 그 아들에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언제나 그저 묵묵히 닭을 치고 있었고 소를 길렀고 돼지, 개를 사육하고 있었을 뿐. 어머니, 제 친구 팀이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녁 식사 좀 마련해 주세요. 팀이는 오늘 밤에 저랑 같이 있고 싶대요. 하지 마라. 이것들이 아직 팀이 성질을 모르는가 봐. 뻔때 한번 보여줄까? 들어가자, 브라운. 뭐 좀 맛있는 거로 마련해 주세요, 어머니. 술은 제가 가져왔어요. 생각하자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이 40도 안 된 그라임즈 부인이건만 그 여자는 늘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두들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이냐. 소나 말에게 줄 건초도 없고 모이를 제대로 못 주면 닭들이 달걀도 못 낳을 텐데 갖다 팔 달걀이 없으면 이 농장의 생활은 어떻게 꾸리지? 어이, 그럼? 아, 티미. 니네 엄마 괜찮다 얘. 잔소리가 없어서. 어머님 원래 말이 없는 분이야. 말을 해봤자거든. 아휴, 난 우리 엄마 있잖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아 글쎄 남자애들하고 좀 놀아난다고 마치 거위가 소리 지르듯 하지 않겠니? 왜? 그래서 아예 도망 나와버렸지만 말이야. 담배 피울래? 아우 덥다 더워. 나 옷 좀 벗어야겠다 얘. 아, 그래. 벗어. 어이, 너희 엄마 주무시니? 상관할 거 없어. 아들의 이런 꼴 앞에서도 어머니 그라임즈는 눈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내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일찍부터 온갖 세상의 험한 꼴을 두루 다 경험했기에 눈물이 메말랐고 한숨이 굳어져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기막히는 밤에도 그라임즈 부인은 그저 집안의 한편 구석에 몸을 숨기고 앉아있을 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여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날 밤엔 비바람 또한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닥쳐요! 아버지가 닥칠 말이에요! 저는 호로자식! 애비한테 닥치다니! 아버지? 아버지 좋아하지 마세요. 나한테 아버지가 어딨어요? 왜 이거 시끄러워요! 왜 때려요? 왜? 당신이 날 때릴 권리가 어딨어요? 뭐야 당신! 이게 기쁜 놈! 난 증오하고 있어요. 난 아버지가 꼴도 보고 싶다고요. 저 읍내에 나가보세요.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진 말도둑에 돈과다에 호색가에 다 천시놈아! 이놈아, 그럼 니놈은 누군지 아냐? 머리통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 집에 자기 집 닭을 자기 집 소를 훔쳐 팔아보고 배웠어요. 나도 다 배웠다고요. 그 모든 걸 아버지한테서 배웠다고요. 푸전자전 아니에요? 푸전자전. 예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집어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아들 브라운은 집을 뛰쳐나갔고 이후 며칠간 천정만 지켜보고 누워 앓던 남편 제이크 역시 결국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라임즈 부인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라임즈 부인에게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 말, 돼지, 개, 닭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으니까요. 야, 셔드야. 어째서 요즘은 불쌍한 그라임즈 부인이 보이질 않지? 그래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보였어. 저기 푸주간 앞에 있는 개들 있잖아. 그래. 뼈만 앙상한 개 네 말이구나. 저 개들이 그 부인을 따라온 거야. 겨울을 나기가 힘든 것 같구나.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고
오후가 되면서부터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나 마나. 남편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갔길래 이런 험한 날씨에 부인이 이렇게 먼 시장을 나왔느냐 말이오. 나도 여편네를 거느린 남정네지만 부인 남편은 해도 너무한 것 같소이다 그려. 아들 녀석도 하나 있다 잡았어.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인정을 베풀 마음이 싹 가시지만 병색이 짙어 보이는 부인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구려. 자자, 구대 이리 대시오. 이 고기 부스러기나 내장들을 양껏 갖고 가시오. 사람이 먹긴 못하지만 짐승들 양식은 좋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날씨가 험하니 서두르시오 부인. 감사합니다. 이윽고 그라임즈 부인은 서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어둡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개들은 그 여자가 등에 맨 무거운 곡식이며 고기 냄새들을 맡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날씨는 더욱 험해지기 시작했고 등에 있는 부대는 더욱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했고 발을 헛디뎌 개울 언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라임즈 부인은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드디어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그라임즈 부인이 도착한 곳은 숲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숲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펑퍼짐한 작은 공지. 전에 누가 거기에 집을 세울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 공지는 읍내 건축대지 정도의 넓이였고 정원이 딸린 집 한 채가 들어설 만했습니다. 엄만 바빠도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야겠구나. 집에 있는 가축들이 배야 좀 고프겠지만 글쎄 죽진 않을 테지. 그런데 부인은 잠깐 쉬려 했겠지만 깜박 잠이 들어버렸고 하늘에는 파란 달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부인을 뒤따르던 개들은 숲이나 인접한 밭에서 토끼를 쫓고 있었고, 아니 개들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춥고 하늘에는 파란 달이 떠있는 그러한 밤에 개들이 늑대였을 때의 본성을 되찾은 탓이었겠죠. 두서너 마리의 토끼를 잡아 시장길을 면하고 공지로 돌아온 개들은 제각기 앞에 개의 꽁지에 코를 대고는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개들의 그러한 행동은 죽음의 의식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숲속에서 잠이 드는 밤에도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파란 달빛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한정된 방을 밝혀주다가 지고 말았고, 이따금 바람은 제 방향을 찾아 불어갔을 뿐. 야, 셔우도 지난밤에 그 부인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모르겠구나. 무사히 도착했겠지 뭐. 추운 가는 길도 아닐 테니까. 말 좀 물어야겠구나. 예, 말씀해보세요. 경찰서가 어느 쪽에 있니? 경찰서요? 저쪽 교회 옆골목이에요. 아저씨, 경찰서는 왜 찾으세요?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 일이란다. 형, 이상하잖아?
글쎄 말이다. 사냥꾼이 경찰서를 찾을 일이 뭐 있겠니? 혹시 아닐 거야.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나 불쌍한 그 부인을 생각하고 있구나. 잠시 후 우리 형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을 수가 있었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좀 전에 그 사냥꾼과 함께 많은 경관들이 언제나 그라임즈 부인의 집으로 향해 가던 그 골목길을 바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시호도, 누가 죽었나 봐. 형, 니도 뒤따라가 보자. 응? 너 걸어갈 수 있겠니? 응, 문제 없을 거야. 응, 그래. 너만 괜찮다면 그래, 가보자.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형제는 어른들을 뒤따라 부인이 잠든 그 숲에 다다랐습니다. 경찰서장 이하 그곳에 도착한 어른들 모두는 그 부인의 죽음이 살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형제들의 존재 같은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생전 처음 여자의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 아니 노파는 곱게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꽁꽁 얼어 있었고 개들이 옷을 찢어낸 탓에 저는 어깨가 아주 좁고 몸이 아주 날씬한 어떤 아리따운 소녀의 알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들이 뛰어다닌 자국이 마치 기억마장의 작은 트랙과 같이 눈에 타원형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었고, 몸에 묻은 눈 때문에 대리석처럼 희고 아름다운 그 시신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신비감에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맑고 차던 겨울 하늘과 그곳에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조각구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라임즈 부인은 죽어갔기에 세상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부인의 침묵도 그 부인의 중얼거림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들을 수 있는 소문은 그 부인의 남편과 그 부인의 아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처음 우리 읍내 경찰서장이 그 남편, 그 아들이 혹시나 그 부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혐의 때문에 그들을 조사해보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단정합니다. 망할 자식. 난 네 놈이 네 애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난 비 오던 그날 밤에 아버지랑 다투던 그날 밤에 곧장 가출했어요. 임마! 나도 그 며칠 후에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경찰서에 오셨어요? 왜?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러 왔다. 알리바이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리바이 성립이 완벽하다고 해서 범인일 수가 없다, 이건가요? 그러면 왜 어머니 아버지 부인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이놈아, 남편이 없을 때는, 남편이 무능할 때는 아들놈이 애미를 좀 보내하면 안 되다더냐? 그럼 천벌이라도 받는다고 했어. 난 그렇게는 못해요. 왜? 난 착하기만 하는 어머니가 어쩌다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나 같은 자식을 낳아야만 했는지, 그
그 사실이 저주스러우니까요. 로자, 어서 대답해요. 어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어서요. 난 떠나겠다. 창피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이 고장에선 아버지! 지금도 나랑 같은 심정이겠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살래 살 수가 없겠죠. 이 배를 채울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해서 두 사람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읍내 사람들 그 누구의 뇌리에도 그 부인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지만 오직 저만은 그 부인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은 나이가 들매 따라 그 부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 그 전부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같이 생생히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네, 샤우드. 넌 어째서 그처럼 끈질기게 그 부인을 기억하려 드느냐? 글쎄요. 이제 말해보겠니? 우리 세상도 어지간히 살아보았으니 넌 그 부인을 어떻게 정리하려 들었느냐? 한마디로 그 부인은 동물의 생명을 기르도록 운명 지어졌던 게 아닐까요? 태어나기 이전에도 아이 때에도 독일인 농장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에도 결혼 후에도 늙어서도 그리고 죽었을 때도 그 부인은 동물의 생명을 길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소의, 닭의, 돼지의, 말의, 개의 인간의 동물적 생명 말입니다. 샤우드, 내 말은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알아들을 것만도 같구나. 그야 당연한 일이죠. 그야 당연하다니. 그 부인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신비였으니까요. 점점. 그럼 형은 우리가 목격했던 그날 그 숲속 그 여인의 죽음, 그 모습이 신비가 아니었단 말씀인가요? 글쎄다. 죽음의 의미가 불확실하면 삶의 의미도 불확실한 거죠. 모르겠다. 넌 그런 생각 때문에 글을 쓰는지도 모르겠어. 난 말이다. 그건 네가 그 여인을 두고 바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으려니 여겨왔단다. 우리 어머니 결국 마찬가지 얘기겠죠 뭐.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특집 방송 음악작품 감상실 셰우드 앤더슨 원작, 규영 각색 숲속의 죽음 이은길 연출이었습니다.